국민 라디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4회 한 젊은이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명박은 군에서 돌아왔다. 어머니가 이명박에게 했던 말. 아이고, 네 몸이 군대에도 못 갈 정도로 아플 줄은 몰랐다. 이 어릴 때 술찌개미만 먹여 키워서 그런가 보다. 아플 때도 약한 척 제대로 못 먹인 어미 탓이다. 그리고 이튿날 어머니, 이 웬 흰쌀밥에 날계란입니까? 명박이 네가 갓 지은 밥에 날계란을 깨트려 비벼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냐? 자, 계란 올려놓았다. 비벼 먹어라. 어머니, 명박아. 이 내용은 이명박이 쓴 어머니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이다. 대학 3학년 이명박은 자신의 학교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회장에 출마한다. 지금부터는 이명박의 회고. 엄마, 내가 왜 학생회장에 출마했냐고요? 나 혼자만의 세계를 벗어던지고 이 세상 속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동기생 친구들은 냉담했습니다. 야, 너 취했냐? 웬 헛소리야? 막상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내 초라한 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비록 단과대학 선거였지만 이 각종 공직선거를 뺨칠 정도였고, 난 지명도나 그동안의 리더십, 이 조직과 이 자금력 어느 것 하나 자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 후보 측에 이런 회유도 있었습니다. 야, 어차피 안 되는 거 선거 비용 다 변상해 줄 테니까 포기해. 이명박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다.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출마했다는 그의 말. 어디까지나 그의 주장이다. (1964년) 대학 4학년 이명박 인생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가 주동자로 몰려 감옥에 들어간 일이다. 한편 이명박의 당시 시국관을 보여주는 대학신문 기사가 있다. 고려대 학보 고대신문 1964년 3월 28일자 사면이다. 당시 고려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학생회 간부 7명이 참석한 좌담의 기사다. 7명 가운데는 이명박과 함께 진보 진영의 이론가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학생 신분으로 함께했다. 이명박은 놀라운 주장을 펼친다. 저 역시 한일 수교 회담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짐작할 만하며 서쪽의 중국 문제도 화급해질 것입니다. 일본에 우리 경제가 예속되는 것을 극히 우려합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 원조를 곧 중단한다고 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묵시적으로 결탁을 해서인지 일본은 점점 고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경제 원조를 한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이야기는 미국과 일본의 결탁 속에 우리가 고립돼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민족주의적 입장이었다. 미국을 숭상하고 일본의 조아리는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라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거리에 나가서 무슨 브랑카들 들고 무슨 하이트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무슨 정부 물러가라, 매국하는 정부 물러가라, 이러한 철없는 짓들을 하는데, 나는 학생 제군들에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두거니와, 제군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라면 제군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군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20대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을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대항할 시절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정부가 하는 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낱낱이 직접 간섭하거나 여기에 참여하거나 직접 행동해온 길,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이 애국적인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뭐라고 불만을 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에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일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들의 앞뒤리 노릇밖에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일 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여야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인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러야지. 덮어놓고 뭐라고 요즘에 그때 세상이 기승성하고 뭐 하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좀 나가서 한번 기분 풀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만약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회담 반대 투쟁을 벌인 학생들을 꾸짖는 차원에서 했던 연설이다. 이 학생들 중에 이명박도 포함된다. 이명박은 반대 투쟁 주동자로 몰려 내란 선동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하게 된다. 처음 붙잡혀가서는 이런 일을 당했다. 여기는 서울 중구 필동 수도방위 사령부에 설치된 계엄 사령부. 이명박이 뭘 안 해? 끝까지 안 물르겠다 이거지? 그렇지? 좋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냉동실에 넣어둘 수도 있고 돌에 묶어서 인천 앞바다에 버릴 수도 있어. 뭐 너 하나 저 세상으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사고사 처리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좋은 말로 할 때 보는 게 좋을걸? 나는 끝내 불지 않았습니다. 동지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 감옥에 갔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각성했습니다. 나라의 잘못을 비판했다고 해서 모두 애국자가 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이명박 면회다. 면회요? 이명박이 석방되기 2달여 전이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면회를 왔다. 명박아, 난 네가 별 볼 일 없는 놈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너야말로 대단한 놈이더구나. 소신대로 행동하거라. 어미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 소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흰색 저고리 차림의 어머니는 이 말만을 남긴 채 되돌아갔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명박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인정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명박은 어머니의 유언이 된 이 말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말한다.
내가 학생 운동한 경력만으로 정치에 나가서 설사 정권을 잡은들 무슨 경험하고 이 지혜가 있어서 나와 같은 사람,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고 잠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명박은 이로써 운동권의 길에서 돌아선다. 저는 학생회장이 돼서 전국의 학생회장들과 운동권이 됐습니다. 운동권이 됐는데 저는 좌익이 아니었어요. 노동자를 할 때 확 빼떨어다 그냥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졌습니다만 막상 학생회장 전국에 그냥 학생운동을 할 때 그냥 저는 올바른 우익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늘 그래. 너는 희망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이 널 쓸 텐데 너 희망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절망하면 생명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는데 희망,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명박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다. 1965년 5월 현대건설 필기시험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입사가 되더라도 출국은 가능할까? 나한테 지어진 이 족쇄는 언제나 풀어질까? 이명박 주장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학생운동으로 수감 전략이 있는 이명박의 취업을 막았다. 이명박은 이번에도 길이 막힐까 고민했다. 불안해하던 그에게 전보가 한 장 날아들었다. 인사부장 면담요. 이렇게 적혔다. 현대건설 인사부장을 찾아갔다. 이게 필기시험 성적은 좋은데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곧 높은 분들께 보고를 해야 할 것 같네. 기회를 주십시오. 어째 학생운동 전력으로 사람의 가치와 미래를 예단할 수 있습니까? 그걸 나한테 얘기해서 뭘 하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집으로 돌아온 이명박은 편지를 썼다.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쓰는 것이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카카, 저는 6.3운동, 즉 1964년 6월 3일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 충정에 산 것입니다. 저는 정부 전복을 꾀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순수성과 충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사회 진출을 막다니요. 앞으로 운동권으로 살다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젊은이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국가가 그 길을 막는다면 국가는 그 젊은이한테 영원한 빚을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침 일찍이 머리를 꽉 쥐어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너가 남을 속이느냐? 그러나 난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명박 평전.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기획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